11월 3일입니다. 네, 모듈에 대해서 어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적용해서 문자열의 형식 검사, 주로 인풋 태그에 입력된 내용을 검사하는 기능들을 쭉 만들고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능만으로 커버되는 것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 소개했었던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PDF 파일에 제가 정규 표현식들을 쭉 넣어드렸는데, 이거 PDF에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시고 코드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습하실 때 정규 표현식은 일일이 다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이거 일일이 다 짠다고 해서 개발 실력 딱히 좋아지는 거 아니고 정신 건강에 되게 안 좋아요. 저도 이거는 직접 치라 그러면 왜? 라고 물어봐요. 물론 정규 표현식을 다 다룰 줄 알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한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굳이 정규 표현식은 좀 젖혀두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셔도 되는 시기예요. 자, REGXL4의 최종 버전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체크박스 검사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었죠. 자, 셀렉터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검사 대상에 대한 인풋 태그의 셀렉터예요. 그래서 샵 유저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MSG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검사할 메시지예요. 뭐뭐뭐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REGEX EXPR EXPR이라고 하는 게 보통 표현식을 뜻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에 대한 파라미터인 건데요. 여기다가 슬래시 꺽쇠 가로 0에서 9 뭐 별 달러 슬래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줍니다. 그러면 이 정규 표현식은 이 자체가 객체라 그랬죠. 이 객체한테 테스트 메서드를 수행을 해요. 자, 요 if문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인풋 태그, 즉 이 유저 아이디에 값이 제대로 입력돼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this.value 얘가 이제 선택자하고 에러 메시지를 주면은 이 선택자로 지정된 인풋 태그에 value가 없으면 메시지를 표시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었죠. 이 value라고 하는 게 값이 있냐 없냐 검사해서 값이 없으면은 throw new 한 다음에 string format exception이라는 에러 객체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메서드에서 throw가 되면은 연쇄 폭발이 일어나니까 여기도 에러가 되고 얘를 호출하는데도 에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연쇄 폭발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디에선가 try catch를 만나면은 사이트가 뻗질 않는데 트라이 캐치를 못 만나고 연쇄 폭발이 끝까지 가버리면 프로그램이 뻗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해서 여기다가 샵 유저 아이디를 주는 거죠. 자, 이 유저 아이디에 입력값을 가져오는데 앞뒤 공백은 제거했어요. 강제로. 사용자 입력값을 다룰 때는 무조건 뒤에다가 트림 하나 붙이시면은 여러 가지 귀찮은 처리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이 여기로 전달된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에러 객체를 발생시켜서 에러를 던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러, 이 선택자를 호출한 데도 에러.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얘를 호출할 때 HTML에서 트라이 캐치를 넣을 거니까 거기서 에러를 받아서 대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셀렉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호출할 때마다 파라미터로 상황에 맞는 정규 표현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귀찮은 거야. 왜냐면 정규 표현식은 앞으로 거들떠보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메서드들을 만들 거예요. num 숫자로만 이루어졌는지 검사할 거예요. 검사할 인풋 태그의 선택자 에러 메시지 이걸 받아서 this.selector 그대로 토스해요. 그리고 정규 표현식 여기다 박아버려요. 그럼 앞으로 얘만 호출하면은 여기 박혀있는 게 같이 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정규 표현식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거죠. 얘만 호출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이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름이랑 정규 표현식이랑 주석만 바꿔요. ENG 영어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KOR 한글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ENG num 영어와 숫자인지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KOR num 한글과 숫자인지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이메일 형식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셀폰 핸드폰 번호 여부를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텔폰이라고 다 안 쓰고 그냥 텔폰이라고 썼어요. 얘는 집전화번호 형식을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근데 이렇게 핸드폰하고 집전화를 따로 입력받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집전화 없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저도 집에 집전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셀폰만 검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셀폰하고 텔폰을 동시에 검사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검사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보려는 폰이라는 기능을 따로 넣었어요. 자, 일단 얘는 입력값이 있냐 없냐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자의 입력값을 가져옵니다. 정규 표현식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핸드폰 번호 형식, 집전화 번호 형식. 자, 핸드폰 번호 형식이 아니고 집전화 번호 형식도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통과시켜 줄 건데 둘 다 아니라면 end로 묶은 거죠. 그러면 이상한 값이 온 거니까 에러 발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HTML에서 어제 만들어 놨었던 기능, 어제 맥스 랭스까지 하셨죠. 관련된 항목 밑에 정규 표현식 호출 기능을 놨어요. ENG num,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딱히 형식 검사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인풋 타입 패스워드는요 원래 한글 입력 안 돼요. 그러니까 별별 그렇게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한글 입력이 안 되고 무조건 다 영문으로 인식해요. 자, 얘네 두 개는 뭐 정규 표현식 검사할 필요 없고요. 유저네임, KOR, 한글 여부 정규 표현식, 이메일 여부 형식 검사, 집전화 번호와 핸드폰 번호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것. 자, 나머지는 동일하죠. 이렇게 정규 표현식 검사하는 거를 쭉쭉쭉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제법 쓸만한 회원가입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정규 표현식 검사가 수행이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퍼는요, 그 흐름만 파악하세요. 지금 이런 헬퍼 같은 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이른 얘기예요. 이거는 한 3년 이상 경력이 쌓아야 이런 식의 코드 구성을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준 거는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어제 하던 거부터 좀 마무리할까요? 대신에 7시 45분에 시작할게요. 너무 짧나요? 45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45분에 시작합시다. 네. 2교시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RAGXL4라는 코드를 작업을 해봤는데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regxl4.js도 내가 직접 코딩하고,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하는 HTML 파일도 내가 직접 코딩했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regxl4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제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찮게 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아싸, 득템 그러면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요. 발견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자, 저는 이 코드를 올려놓으면서 이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신 분들 갖다 쓰세요. 대신에 이 코드를 사용해서 공짜로 퍼주는 거니까 이 코드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제가 책임 안 질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쓰세요.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업용 사이트를 만드시건 개인용 공부를 쓰시건 상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 출처는 꼭 밝혀주세요. 두 번째, 수정을 하게 되면, 좀 더 개선을 하게 되면 나도 알려주세요. 라고 단서를 달아요. 그러면 이게 입소문을 타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운받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댓글에다가 아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걸 오픈소스라고 해요. 무료로 갖다 쓰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자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오픈소스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들을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라고 부르거든요. 이 생태계가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역사가 20년 가까이 돼요. 이제부턴 정보력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이미 누군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쓱 볼게요. 제가 가끔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베스트. 자바스크립트는 라이브러리나 모듈이란 말보다는 플러그인이란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랬죠. 플러그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렇게 때 되면은 비교해놔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데 지들 기사 같은 걸 이렇게 올려요. 50개의 프리, 무료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혹은 라이브러리래요. 이런 거를 쓱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기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서 링크 갈 수 있는 링크 있는데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럼 직접 가보면 되지. 자, 텍스트 블록 이래요. 얘는 뭔 프로그램이야? 행간이나 글자 간격을 조절하는 자바스크립트래요. 별로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 패스.
얘는 파일 업로더래요. 이그젠플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이런데 파일 업로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건가 봐요. 오,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이거 좀 좋은데? 자, 톤 JS래요. 웹 오디오 프레임워크래요. 뭔가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스피커가 없으니까 패스. 뭔가 재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패스. editor.js래요. 자, 얘는 GitHub 사이트로 넘어가네요. 어디 보다 보면은 이그젠플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example.html이라고 링크가 있네요. 타고 들어가 봐요. 이씨, 소스를 주네. 난 지금 실행해보고 싶은데. 보기 귀찮으니까 패스. 이거, 일단 뭔가 사진이 나오면 뭔가 화려해. 일단 있는 링크들 타고 들어가 보는 거죠. 이건 뭐야? 아, 뭔가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얘는. 영상이, 그림인데 이게 흐른다고? 아, 그런 건가? 이거 좀 화려한데? 자, 이렇게 보다가,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하는 게 있으면 즐겨찾기. 저도 이렇게 JS 플러그인이라고 폴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아요, 계속. 나중에 봐야지 하고. 지금 당장 공부하기는 싫은데 언젠가 내가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은 애들은 이렇게 모아 놓는 거예요. 다크모드 이건 아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 컴퓨터에 그 요즘 테마 다크모드 지원하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윈도우도 다크모드 돼요. 그 여부를 감지해서 CSS 색상을 반전시켜줘요. 얘는 뭐 영상 관련된 걸 것 같고, 풀스크린 슬라이더. 아, 이거네요. 오늘 준비한 예제가 요거랑 좀 비슷해요. 하나가. 차트. 이건 색상 피커. 이건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거. 얘는 큐브 만들어주는 건가 보다. 심플 패러렉스. 링크가 없어 패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효과를 얻고 싶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살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슬라이더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슬라이더. 한국어 자료를 읽고 싶으면은 플러그인을 한글로 쓰시면 되고, 외국어 자료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플러그인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이런 애가 나오죠. 들어가면은 이런 거, 이런 효과를 그냥 만들어서 무료로 뿌려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양쪽에 이렇게 남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3개씩 가는 것도 있고. 3개인데 한 칸씩. 이건 앞에 거랑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다. 얘는 포커스 센터래요. 포커스가 가운데 맞춰져 있는 거. 드래그 프리. 커스텀 페이, 여기를 커스터마 시킨 거.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라는 게 그 진행 상태 바거든요. 할 때마다 이렇게. 얘는 버티칼, 세로. 얘는 마우스 휠로 움직이는 애. 오토 위드스 헤이트. 넓이랑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거래요.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이런 슬라이더 같은 거 CSS 사이즈 잡아주기 되게 열받거든요. 오토 플레이, 자동 플레이고, 페이드 트랜지션. 이게 스르륵 효과인 것 같고. 반대 방향. 오, 슬라이더 안에 슬라이더 또 들어가는 거. 얘는 슬라이더 원소를 내가 원하는 만큼 추가하는 거. 레이지 로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밑에 미리 보기 있는 거. 전에 이거 우리 비슷한 거 만들었었죠? 얘는 밑에 이미지 슬라이더까지 되네요. 오토 슬라이더 안에 비디오 넣기. 오, 그리드. 오, 이건 좋은데? 오, 이건 좀 좋다. 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대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소스 코드를.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플러그인들은 인터넷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책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만들고 있을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플러그인들은 더 좋은 게 나와서 잊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그냥 부지런히 자기가 검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국 애들도 이런 식으로 리뷰 같은 거를 올리지만 우리나라에도 꾸준히 이렇게 리뷰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글라이드 JS, 이게 얼마 전까지 제가 열심히 쓰던 이미지 슬라이더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 보니까 걔가 훨씬 좋아 보여. 얘도 즐겨찾기. 이 효과 탐나는데. 프리미엄 유료 버전인가 보다 이건. 그러네. 유료 기능만 주는 기능이었네. 치사한 것들.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플러그인,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이요, AOS라고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이 AOS가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에요. 가장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각자 개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클론 코딩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양쪽에서 스르륵 나왔죠. 이게 그냥 페이지 열리자마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스크롤로 얘가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동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스크롤에 따라서 요 박스들의 위치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발동한다, 이런 거. 그래서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 AOS라고 합니다.
최소한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좀 페이지가 화려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효과를 항상 넣어요. 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 사이트는 이 데모 자체가 매뉴얼이에요. 스크롤 내려보래요. 올라오죠? 이런 거를 넣고 싶으면 코드를 이렇게 쓰면 된다예요. 이 플러그인을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잘 만든 플러그인이에요. 잘 만든 플러그인과 그렇지 않은 플러그인들, 물론 난이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만든 플러그인들은요, 왜 우리 전에 HTML 속성 중에 데이터셋 했었죠. HTML 태그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애를 집어넣으면은 그걸 자바스크립트가 읽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HTML 태그에 데이터 AOS로 시작하는 속성만 넣으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감지해서 애니메이션 종류가 바뀌어요. 자, 페이드 업, 페이드 다운. 그 밖에 다른 효과 직접 보시면 돼요.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애니메이션 종류 눈으로 직접 보고 값이 뭔지 확인하시면 돼요. 플립, 줌, 자, 그 밖에 다른 옵션들.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 애니메이션 재생 옵션, 스크롤이 발동할 위치.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런 데모 같은 데 보면은 요 아이콘, 어떤 아이콘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GitHub 아이콘이거든요. 발견되면 무조건 누르세요. 그래야 거기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상세 매뉴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방법이 여기서 이제 릴리즈라는 게 배포 버전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코드 밑에 다운로드 집 하면은 전체 압축 파일을 쭈르륵 하고 다운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스크립트 파일들을 골라서 내가 참조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다리 발품 팔아서 온라인상에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적당한 폴더에다 넣고 스크립트 src 속성으로 참조한다. 일단 그게 베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환경들은 웹상의 환경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온라인에서 그 구글 사이트 개발자 도구로 이미지 찍어서 보니까 img 태그가 아니고 빈 div를 넣어놨어요, 얘네들. 그래? 그럼 이거 백그라운드겠네? 하고 딱 봤더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걸었네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봤어요. 아, 근데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인가 보다. 주소가 없다. 네이버로 가보죠. 네이버 로고가 없네. 네이버가 개편되면서 로고를 없앴더라고요. 모바일 네이버도 로고가 없네. 자, 요 N자 버튼. 얘네도 이미지가 없네. 이미지 없나?
웹은 코드를 못 숨기니까 어디 따다 쓸 수 있으면 따다 써봐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요. 따다 쓰는 걸 막지는 못하니까 최대한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럼 만만한 거 뭘 해볼까? 자, 요 그림 봅시다. 얘는 img 태그로 있네요. 여기서 자, 클릭하면 그림이 나오죠? 이거 지금 네이버에 있는 그림이에요.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HTML 페이지 만들 때 img src 해놓고 아까 그 남의 사이트 이미지를 갖다 박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이미지 주소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나와요. 웹은 맘만 먹으면 남의 사이트 콘텐츠도 따라 쓸 수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로고. 자, 얘도 지금 보면은 A 태그에 글자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이 로고예요.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못 읽을 테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를 우리 전에 했었죠. 텍스트 인덴트. 우리보다 더하네. 우리는 10,000픽셀 던졌는데 얘는 20,000 던졌어. 던져버리고 거기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떼운 거예요. 이 작업 기법 전에 CSS에서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style.css 하고서 이제 파일이 있잖아요. 새 탭에서 열기라고 하면은 이게 스타벅스 CSS 파일이에요. 엄청 길죠? 스크롤 한참 가네. 이 CSS 파일의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자, 이제 이 이미지 빼고 우리 HTML에다 넣어요. 자, 스타벅스의 CSS 파일 주소를 강제로 넣습니다. 자, 실행해서 개발자 도구 보면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을 열면은요, 요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다 보여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살포심하세요. 자, 그럼 여기 style.css, 스타벅스 코리아에 있는 CSS 파일을 좀 다운로드 받은 게 잡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클래스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h1태그.logo 안에 a래요. h1태그인데 로고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 뭐야, 선택자 왜 이렇게 복잡해? 콤마 있으니까 여기부터만 하면 되겠네. 선택자가 요거래요. 한번 넣어볼까? 자, 요런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 안에 h1 태그인데 로고라는 클래스 안에 a. 선택자 맞춰서 한번 짜볼게요. 자, 일단 div 태그. 클래스가 태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클래스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h1 태그인데 클래스가 로고인 거 안에 a. 이거였죠? 어디 갔냐?
자, 그럼 지금 CSS는 적용이 됐어요. 근데 뭔가 다른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위치가, 여기 있네. 갖다 쓸 수 있다고요. 대신에 저작권에 대한 뒤책임은 나는 책임없죠.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각자 해결하시고. 근데 애당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갖다 쓰세요라고 만들어진 CSS들도 있어요. 일부러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안 드린 거지, CSS도 누군가가 클래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이거 갖다 쓰시면은 그냥 알아서 모양 딱딱딱 나옵니다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SS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첫 번째, CSS도 온라인에 있는 거 갖다 쓸 수 있다.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도 그럼 온라인에 있는 거, 이미지도 남의 사이트가 갖고 올 수 있고, CSS도 남의 사이트가 갖고 올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남의 사이트가 갖다 쓸 수 있어요.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뒷얘기, 다른 얘기고. 그래서 아까처럼 자기 홈페이지에 소스를 올리는 애들이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은 내 홈페이지 와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고, 일일이 다운로드 받는 게 귀찮으면은 온라인에 내가 소스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냥 걔를 갖다 쓰세요. 내가 제공하는 주소를 바로 참조하면은 온라인에 있는 그 컨텐츠를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구성이 생겨요. 통칭 CDN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온라인에 띄워 놓은 거예요. 아까 이 AOS도 보면은요, GitHub 들어가면은 여기 다운로드 받으라고 소스는 보란듯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인스톨레이션, 설치 방법. 자, 기본 설치 방법을 보면은 온라인상에 있는 코드 주소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헤드 안에 add style in 헤드 안에 CSS 넣으세요. 그 다음에 add script write before closing body tag 닫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넣으세요. 그리고 AOS를 초기화하세요. 초기화 방법은 요거 한 줄 호출하래요. 플러그인들은요, 결국은 함수나 객체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소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동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얘만 호출하면은 데이터 AOS 머시갱이로 들어가는 속성들이 알아서 동작하는 게 이 플러그인이에요.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하기가 힘들면 그냥 검색하세요. AOS CDN 플러그인 이름 치고 뒤에 CDN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와요. CDN 제공하는 사이트가 몇 개가 돼요. CDN JS, JS 딜리버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한 사이트들이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AOS를 설명하는 다른 블로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시글들 보면서 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이제 스타벅스는 뺄게요. 자, 일단은 CSS 파일 CDN 주소,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CDN 주소는 제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거 복사해서 쓰시고요. 박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박스 사이즈 300에 200,
글자 크기 40에 글자 크기 흰색, 배경 색깔, 가운데 정렬, 한 줄에 200, 그리고 마진, 상하 250,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박스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가운데 박스를 정렬한 거예요. 일단 이제 잠깐만 뺄게요. 다 저기 먹는 거고요. CSS도 잠깐 빼고 이렇게 해서 박스를 이렇게 여러 개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OS, CSS 맨 밑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요거 코드 한 줄 넣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요 속성들만 보시면 돼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 자, 데이터 AOS는 애니메이션 종류예요. 데이터 AOS 오프셋은 이 요소가 화면 하단으로부터 멀어진 거리예요. 이 거리에 도달하면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해요. 0이니까, 왜냐면 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박스니까 오프셋을 0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페이지가 뜨자마자 발동을 해요. 얘는 300이죠. 그럼 이 박스가 화면 최하단에서 300픽셀 정도 떨어지면 애니메이션이 도는 거예요. 바로 발동시키면은 스크롤 올리기도 전에 미리 동작해버리니까 요 박스가 화면 밑에서부터 스크롤이 돼서 300픽셀 정도 떨어진 위치에 등장했을 때, 한 요쯤 등장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스르륵 하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 AOS 이징, 얘는 뭐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이런 거거든요. CSS 트랜지션의 속성값을 따른다고 제가 해놨는데, 트랜지션 CSS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왜 또 영어야? 안 돼. 여기 밑 옆에 나오네요. 네, 저도 이걸 일일이 외우진 않거든요. is, 시작과 끝부분에서 느리게 시작하고 끝나는 함수. 리니어, 일정한 속도. is in, 느리게 시작해서 나중에 빨라짐. is out, 빠르게 시작해서 나중에 느려짐. is in out은 처음과 끝에 느리게, 중간에 빨라짐.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되는 게 is in out. 제일 자연스러워요. 데이터 AOS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 재생시간이에요. 0.6초 동안 재생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속성 주고 애니메이션 종류만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럼 이제 실행하면은 얘는 아까 오프셋이 0이었으니까 무조건 실행되는 거고, 스크롤이 이제 적당히 움직이면 이제 동작하는 거죠. 뭐 자바스크립트는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한 거는 프론트엔드까지는 조금 애매하고 아직까지는 퍼블리싱이에요. 근데 퍼블리싱의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이래요. 나중에 가면. 이벤트 정의하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하더라도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효과는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느낌이 안 난다는 이유가 거의 여기서 기인해요. 남이 만든 것 갖다 쓰거든요, 거의 다. 얼만큼 많이 알고, 얼만큼 그 경험이 많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응용을 해봤냐. 프로그래밍 코딩 실력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싱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왜 음악하는 사람들은 콘서트나 그 연주회 같은 데 가서 많이 듣죠.
미술하는 분들은 미술관 가서 그림 많이 보거든요. 본인들의 전문가 경험을 넓히려고. 마찬가지로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도 웹서핑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티가 많이 나는 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 앱 만드는 과정을 수업을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핸드폰에 진짜 화면이 몇 페이지가 넘어가게끔 되게 많이 깔아놓는 분이 있고요. 나는 깔끔한 게 좋아라고 하면서 기본 앱하고 딱 몇 개 자기가 쓰는 것만 깔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앱이 조금밖에 안 깔려있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하세요라고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되게 헤매요. 근데 핸드폰에 앱 진짜 거의 뭐 100개가 넘어가게 깔아놓은 분들은 본 게 많으니까 막 되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요. 그게 과연 순도 100% 자기들의 아이디어일까? 아니면 어디서 본 걸 짜깁기 한 걸까? 짜깁기가 거의 한 80% 이상이고 20%의 약간의 변경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요즘 현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 평상시에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웹툰이나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의 서칭도 한 번씩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요번에 소개할 라이브러리는요, 페이지 에이블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를 보면은 스크롤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딱딱 맞춰서 스크롤이 돼요. 예전에 애플 홈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풀페이지 JS라고 하는 애예요. 딱 보시면 아 그거 할 거예요. 실시간 데모 똑같죠? 근데 문제는 얘가 유료네. 그래서 열심히 구글링을 한 결과 페이지 에이블 JS라는 애를 찾았어요. 효과는 똑같죠? 근데 얘는 공짜네. 자, 움직이는 게 조금 그거보다 더 투박하다라는 거 빼고는 쓰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이제 요 사이트 깃허브 페이지를 연구한 거예요. 플러그인 쪽은 이제 저도 매 기술 수업할 때마다 요즘 잘 나가는 플러그인은 뭐가 있나 매번 검색을 새로 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수마다 수업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사이트를 열심히 뒤진 결과 일단 여기도 CDN으로 CSS 파일, 대부분의 플러그인들은 디자인적으로 관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CSS도 배포를 합니다. 자, 일단 CSS를 먼저 하나 참조를 시키고요. 그 사이트 플러그인들이 요구하는 그 HTML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 컨테이너 영역 안에 데이터 앵커, 이게 중요해요. 이걸로 각각의 페이지를 담당하는 div 태그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냥 내 맘대로 꾸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div 태그 5개를 준비하고 CSS를 준비합니다. 일단은 모든 태그에 패딩 0, 마진 0,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딱 달라붙죠? 자, 근데 이 CSS 라이브러리 안에 pg 래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요거 조금 이따 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with back, hate back. page라는 클래스 별로 with back, hate back. 그 다음에 display flex. 아직 우리가 CSS 플렉스 할 때 그 봤던 건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justify content center 가로 중앙, align item center 세로 중앙 이렇게 하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가운데로 와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온 거죠. 얘네들을 헤이트 백을 줬어도 그 부모 얘네한테 위드스백 헤이트백을 준 건데 요 부모 태그들이 사이즈가 지금 없기 때문에 높이 100%는 안 먹어요. 그걸 안 준 이유는 이따가 플러그인을 발동시키면 플러그인에 의해서 한 페이지씩 체크해야 되니까 알아서 사이즈가 100%가 돼요. 자, 얘는 빼고. 자, 페이지 안에 있는 H1 태그는 글자 크기 흰색에 폰트 사이즈 64. 여기 다 페이지죠. 이 안에 있는 H1 태그. 얘네들을 전부 다 글자 흰색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페이지 5, 4, 3, 2, 1 이렇게 페이지들 이렇게 쭈르륵 나눠 있잖아요. 이 페이지들의 배경색을 각각 다르게 줬어요. 구별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만든 겁니다. 자, 이래 놓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참조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CDN 주소와 CSS 파일의 CDN 주소 지금 단톡방에 올렸고요. 얘도 new page able 이라고 하면서 컨테이너 이 녀석의 클래스를 주면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 앵커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이 전부 다 한 페이지씩 만들어져요. 기본기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 아까 중요라고 되어 있던 클래스 얘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가로 스크롤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동작은 잘해요. 이 가로 스크롤이 왜 생기나 싶어서 다른 코드들을 뜯어봤더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얘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얘를 빼버리면은 가로 스크롤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줘놔야 다른 거 만들 때 좀 편하니까. 그래서 요 개발자 도구로 이 CSS를 계속 뜯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CSS 안에 pg 래퍼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만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pg 래퍼라는 애한테 박스 사이징을 다시 기본값으로 강제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페이지들한테 다시 보더 박스 다시 줬어요. 요거는 이렇게 플러그인을 쓰다 보면은 내가 작업하는 거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여러 번 강조했죠. 코드는 인터넷 뒤지면 많아요. 근데 진짜 내 입맛에 맞게 조금 수정하는 이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유지하면서 가로 스크롤이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오늘 들은 스텝 1이에요. 이제 스텝 2. 그래도 첫 페이지는 뭐라도 좀 꾸며보려고요. 자, AOS는 일단 잠깐 빼고. 자, div 태그로요. 비디오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 비디오 태그를 넣었어요. 요만한 비디오예요. 근데 이 비디오가 보통 이런 데 들어가면 화면 꽉 차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줄어들면은
스크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면에 맞게 알아서 줄어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얘한테 포지션을 줘요. 그래서 포지션으로 여기를 끝에다 갖다 맞추고 여기를 끝에다 갖다 맞춰요. 여기도 끝에다 맞추고 여기도 끝에다 맞추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줘놓고 손하고 발을 다 잡은 다음에 사지리가 당기는 거예요. 약간 아재스러운 발언일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동영상을 능지처참 시키시면 돼요. 그럼 늘어나요. CSS 팁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위에 포지션을 이 비디오 태그한테 이따 포지션을 주면은 다른 데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얘들도 포지션을 주면 동영상 위에 올릴 수가 있다고요. Z 인덱스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헬로 월드, 그 다음에 비디오 백그라운드 이그젠플이라고 H1 태그랑 P 태그를 하나 줬고, 이따가 AOS 걸 거라서 미리 속성 줘놨어요. 지금은 포지션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따로 뜨겠죠? 자, 이제 이걸 CSS 줘서 위에 뜨게끔 올립시다. 자, AOS 잠깐 뺄게요. 자, 요 비디오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 얘한테 배경 색깔 다시 바꿔주고 포지션 릴레이티브. 왜냐면은 비디오 태그한테 포지션을 줄 거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기 때문에 부모한테 미리 릴레이티브를 줘놔야 기준점이 돼주죠. 사이즈 잡아주고요. 그 안에 있는 비디오 가로 100%, 세로 100%, 오브젝트 픽 커버. 자, 아직 포지션 안 줬으니까 얘만큼, 이 글자만큼은 밀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포지션 안 줘도 되는구나. 오브젝트 핏이 있으니까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하면 알아서 사이즈 세팅 되네요. 비디오 오버레이. 얘를 동영상 위에 포지션으로 올려요. 이 동영상은 그냥 가로 100%, 세로 100% 줘버린 거고, 이 div 태그를 포지션 줘서 비디오 위에 올려요. 동영상을 내 모서리를 당긴다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 방법이 안 들어갔네요. 자, 비디오 오버레이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 Z 인덱스 100, 위드스 100, 헤이트 100. 그럼 레프트, 라이트, 탑이면은 여기죠. 거기서 위드스 헤이트 100%면 결국 여기 다 채운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은 글자가 위에 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왼쪽 상단에 가서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 컬럼. 이건 뭐 별 큰 의미 없고. 저스티파이 컨텐트, 얼라인 아이템 센터.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중앙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랑 색깔, 텍스트 섀도우 좀 줬어요. 그럼 동영상에 글자가 이렇게 떠 있죠. 자, 이제 H1 태그한테 마진 0. 얘한테 마진 0으로 해서 좀 여백 없애주고, P 태그 상단 보더 탑 1픽셀. 위에 선 하나 거준 거죠. 자, 아까 여기 텍스트에 AOS 주는 거 보셨죠? 이제 여기다가 AOS를 가동시키면 AOS 스타일 시트.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영상은 여러분들이 찍으시고요. 직접 찍으세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내가 공부한 스킬,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갤러리, 뭐 포부 혹은 연락처,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소개 페이지가 나오겠죠. 인트로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직접 꾸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 개인 포폴 사이트를 준비하실 거라면은 하나의 템플릿으로 삼으시면 될 거예요. 프론트엔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도 프론트나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요. 이게 사실 자기소개보다 더 중요한 거야. 사진이 나서 깜짝 놀랐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포트폴리오들 볼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냥 창작인 것 같네요. 이런 거. 근데 이건 내가 봐서는 경력자면은 이렇게 해도 오케이인데 만약에 신입이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거 안 뽑아. 노션이잖아요. 이분은 딱 봐도 진짜 프로그래밍만 열심히 공부한 분. 안 이쁘잖아, 사이트가.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이런 페이지들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아니요, 디자인이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디자인은 사실 부수적인 건데, 그래도 프론트엔드는 아직까지도 약간 옛날 웹 디자인의 흔적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이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아니, 링크드. 딱, 이 사람은 되게 심플하게 했네. 당근마켓 인턴만 엄청 했네. 본인 블로그 이거 만든 거. 뭐 이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본인들 블로그, 티스토리, 벨로그 뭐 이렇게 많이 해. 유튜브. 뭐 어디 대학교래. 이거는 어디 라이브러리, 본인이 오픈소스 참여한 것도 있네요. 번역 참여. 대외 활동도 많이 했네. 얘는 취업했겠다. 이 정도 해놓고 취업 안 하면 이상하지. 직군 특성상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보여줄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거를 보여줄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달에는 거의 수업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저랑 같이 틀을 잡고 나머지는 각자 보완할 수 있게끔 기본 준비를 해가야죠.
여기까지요.